시장은 왜 빠질까? 그 원인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간밤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86K까지 찍고 다시금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89K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확실하게 시장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크립토 개별 시장의 흐름과 매크로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SEC와 그리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SEC는 과거와는 180도 다른 스탠스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착수했고 5월달 내에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SEC는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도 종결을 내버렸습니다. 심지어 법적 조치, 합의금이나 벌금도 없이 그냥 다 봉합해버리고 마무리를 해버리는 움직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번 유니스왑뿐만이 아니라 로빈후드부터 코인베이스 그리고 디파이 규제 오픈시까지 전부 다 지금 SEC가 줄줄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왜 하락하고 왜 빠질까? 저는 그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실제 이번 하락을 주도했다. 잘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하락했다라는 거, 기관과 고래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덤핑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레버리지 펀드의 리포트를 보면, 즉 헤지 펀드들이 어마어마한 숏을 잡으면서 시장을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유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하락시키고 개미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고 패닉셀이 나오게끔 계속해서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의 헤지펀드인 시타델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립토닷컴의 주요 거래소, 유동성 공급자, 마켓메이커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ETF와 헤지펀드들이 숏을 잡고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당해 시장에서 누적 비트코인 주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표면적인 데이터는 숏을 잡고 ETF의 유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커스터디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축적 주소와는 집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축적 주소에는 왜 비트코인 폭락시키는데 엄청나게 축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재밌는 사실이 상장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월가 세력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2025년 남아있는 마지막 피날레 유포리아 사이클을 앞두고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의 움직임과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어떻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1월 달에 출시될 때 개미들 다 기대감으로 가격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무려 22%라는 급락을 만들어내고 개미들, 고점에 탄 개미들이 다 털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은 밑에서 싸게 매집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려줬다. 지금도 어떤 자리입니까? 비트코인이 100K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개인들과 개미들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상태에서 이러한 조정도 없이 그대로 가격을 올려버렸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개미들의 물량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무겁게 올라탄 개미들을 털어줘야 시장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고, 본인들도 한 번 더 큰 랠리가 나오기 전에 싼 가격대 80K 부근에서 충분히 매집을 끝낸 이후에 가격을 위로 강력하게 올린 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움직임 들어오겠습니까? 개미들처럼 고점에 또 너도 나도 비트코인 상승한다, 폭등한다라고 하면 들어올 때 물량을 넘기고 그 다음 사이클을 종료시키려는 큰 그림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알트코인 시장까지 이렇게 붕괴시키느냐? 당연히 지금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까? 대형 운용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신청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SEC가 지금 대량의 암호화폐 ETF 신청서 검토 가속화, 나스닥도 SEC의 헤데라 ETF 승인 신청, 솔라나, 카르다노, 리플까지 줄줄이 지금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까지 디지털 자산 ETF 상장 규정 개편을 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을 하면서 줄줄이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에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계획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과 1월 달까지만 해도 전체 알트코인의 시총이라고 볼 수 있는 토탈 3 차트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면서 개미들이 또다시 알트코인에 엄청나게 타면서 뛰어들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정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싼 가격에 알트코인들이 다 폭등하고 나서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 따라붙었던 개미들을 가격을 크게 빼버리면서 다 털어버리고 개미들을 강제 퇴학시킨 후에 그 다음에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를 정식 출시하면서 기관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개미들이 따라붙을 때 바닥에서 사놨던 것을 넘겨주고 나오는 그런 그림을 지금 월가 세력들과 마켓 메이커들은 구축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가가 의도한 대로 지금 정확히 개인들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뮤니티의 심리를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할 것 없이 모든 투심이 지금 바닥을 쳤고 모두가 시즌 종료를 외치면서 공포에 떨면서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판을 잘 짜고 있고 반면에 기업들의 CEO나 운용사의 CEO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과 매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브 운용사의 CEO 매트 콜 또한 게임스탑의 마이클 코엔 회장에게 50억 달러의 현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예비 자산으로 미리미리 채택해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는 메타플래닛도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또 135개를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이자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도 바이더딥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또한 에릭 트럼프를 리트윗하면서 이거는 최고의 투자 조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월가 세력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마이클 세일러가 거짓말을 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세일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일러는 분명 월가의 세력들과 많은 높으신 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시장을 부양시킬지 알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현 CEO인 리차드 탱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 혼란에 대해서 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반전이 아닌 전술적인 후퇴로 개인들을 털어버린 이후에 과거에도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비트코인 ETF 출시됐을 때도 와 하면서 오를 것처럼 하다가 출시 이후에 폭락해서 개미들 털고 나서 올렸던 흐름. 전에도 이런 식이 겪었고 더욱더 이런 식이 있은 후에는 강력하게 반등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왕이라고 불렀던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비트코인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개인들을 지금 달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상원 디지털 자산 첫 청문회 26일 날 열리고 그때 논의되는 거 뭡니까?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페이팔은 지금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인 PYUSD 통합 확대를 선언했고 글로벌 결제 옵션에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페이팔은 비자, 마스터카드와 함께 최대의 결제 기업 중 하나고 페이팔이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총괄이 미국 내 가맹점들이 해외 공급업체와 거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환전 및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 PYUSD 통합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1위 USDC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에 등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강력하게 장악해야 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의 패권 강화와 함께 미국치의 수요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솔라나가 엄청나게 고점 대비 큰 하락폭을 만들면서 솔라나도 끝난 거 아니냐, 솔라나 팔고 도망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나오시는데 실제로 솔라나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고 특히나 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밀어주고 블랙록이 배킹을 하고 있는 USDC를 지금 솔라나가 가장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 솔라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딱 어떤 상황이냐, 현재는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을 다 이탈시켜 버리면서 완전히 개미들을 리셋시킨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2025년에 실현하려는 그런 큰 계획을 지금 이 박스권 조정과 이번 조정으로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대로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규제에 명확한 규제가 성립되고 국가별, 기업
지역별, 기관별 채택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홍콩의 재무부 장관 또한 올해 안에 두 번째 가상자산 정책 발표를 할 것이다. 지금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의 장외거래 수탁 서비스 허가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까지 지금 마련하겠다.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을 업고 뛰고 있는 홍콩 또한 적극적으로 시장 성장 육성을 돕고 스테이블코인까지 도입하려는 모습. 이 시장이 가격은 시즌 종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레이어들이 쌓이면서 강력한 펀더멘탈을 구축하고 있는 이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오픈하우스 그룹 또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 결제 시대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부동산 결제 수단으로 이미 도입했고 이는 부동산 업계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크립토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 패러다임 그리고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온체인 위로 올려서 결제하는 신금융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반대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위험한 생각이다 하면서 극심한 변동성, 불법적 사용 가능성, 시장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 가져가지만 결국에 유럽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 승인하면 유럽은 깨갱하면서 결국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본질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신규 고래들의 실현 시총, 신규 고래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하면서 실현 시총이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끝났다, 망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축적 주소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 여기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실이 이런 식으로 커졌을 때 굉장히 큰 패닉셀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기다렸다는 듯이 상승이 나왔던 패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물론 더 빼가지고 개미들을 더 털고 도망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과도한 매도 이후에는 시장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전이 나와주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상승 사이클 동안 30%의 조정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다. 저도 비트코인 사이클을 두 번이나 경험했고 2017년, 21년 사이클을 다 견뎌내고 2024년 사이클까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0% 조정은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조정은 아프고 하락은 고통스럽다. 근데 언제나 하락을 맞으면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힘든 시기를 버텨왔던 것을 다 망각하고 지금이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제나 결국에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번 사이클 15K부터 108K까지 올라오는 동안 숱하게 많은 조정 견디고 여기에 오셨다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대의 맥스페인 고통까지 간다 그러면 77K가 마지노선일 거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글로벌 M2의 흐름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글로벌 M2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주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글로벌 M2가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왔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글로벌 M2는 지금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2025년 1월 이후로 고개를 들고 피벗을 해주는 움직임. 결국에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M2가 증가하는 흐름 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반감기 이후 강력한 불 랠리에서는 상승장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한 번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피날레 불 랠리 전에 큰 폭으로 한번 개미를 털고 몸을 가볍게 한 이후에 고래들이 다시금 고점으로 가격을 올리고 뒤늦게 또 탄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그러한 판을 지금 짜고 있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과 비트코인이 100K를 넘고 108K까지 갈 때는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야 된다.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줄 서다가 그토록 기다렸던 88K가 오니까 아무도 줄을 안 서고 다 팔고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88K를 가던 80K 초반을 가던 여기에 줄을 서서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눈물 흘리고 욕하고 쓰레기다 시즌 종료다 하면서 돌아갈 때 여기에 굳건히 서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150K, 200K를 갔을 때 뒤늦게 따라 붙는 사람들한테 싸게
차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샀던 비트코인을 넘겨주고 나올 수 있다라는 팩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언제나 금융시장, 코인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할 것 없이 결국에 시장을 조성하는 조성자들이 차트를 만들고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트가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만 반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아마 발목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는 영원히 없으실 겁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의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근간에 숨어있는, 내부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한 후에 꾸준한 공부와 시장 흐름 대응을 통해서 굳건하게 이 자산을 믿고 가시는 분들만이 의미 있는 부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이 투자의 본질 절대 잊지 말고 잘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